국내 최대 킹크랩 수입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동해시. 전국에서 유통되는 킹크랩의 90%가 동해항을 통해 들어오는데요. 러시아에서 동해항을 거쳐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킹크랩의 유통 과정과 함께 신선한 킹크랩의 맛을 즐겨봅니다. 크랩. 걷기를 통해 힐링의 시간을 즐기는 제16회 원주사랑 걷기 대행진이 열렸습니다. 지역의 숲길과 물길을 걸으며 지역의 문화와 역사, 자연을 느끼는 걷기 축제.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6박 7일 100km 완보를 향한 이들의 도전과 열정을 담아봅니다. 80년대 초반 추억과 낭만이 가득했던 춘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보는 시간. 중공 민항기 불시착 사건, 학력고사 세대들의 입시 이야기, 그리고 춘천 MBC의 첫 TV 방송 현장까지 그때 그 시절 추억담과 386 세대들의 리즈 시절을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크랩. 안녕하세요. 7월 29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네. 요즘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날씨가 많이 습하고요. 거기다 불쾌지수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에어컨 근처에 있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에어컨을 적정 시간 동안 켜고 또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에어컨을 지나치게 가까이 둔다면 여름 감기죠. 냉방병에 걸릴 위험이 높으니까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실내외 온도차가 5도씨 이상인 환경에 자주 노출이 되다 보면 몸이 적응을 하지 못해서 두통과 오한 또 근육통이 올 수가 있고요. 네. 실내 환기를 자주 해주지 못하면 호흡기가 건조해질 수 있고요. 기관지가 또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냉방병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데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 온도차를 5도 이하로 하고요. 또 실내 온도를 22도에서 26도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에어컨 차가운 바람을 직접 쐬지 않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에어컨 사용법 잘 숙지하셔서 건강하게 여름철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유튜브 앱, 카카오톡 앱 여셨어요. 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셔서 방송 보시면서 떠오른 아이디어나 사연 있으시면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원 365는 네네. 이 채널을 통해서 생방송 도중뿐만 아니라 24시간 열려 있거든요. 언제든지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통 채널 하나 더 있죠. 네. 유튜브를 통해서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원주 MBC 프로그램 혹은 생방송 강원 365 입력하시면요. 저희 방송을 1시간 동안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서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네. 많은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대폰만 있다면 강원도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큰 사랑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게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다음 주 월요일,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30분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전 분장실 생방송 유튜브 실시간 중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다음 주 5시 30분에는 저희 원주 MBC 분장실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여러분들 큰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요일이 참 기대가 돼요. 저희가 한 번씩 기대가 한 번씩 됩니까? 네. 벌칙을 주고받았으니까 예, 예. 다음 주만큼은 저희가 네. 걸리지 않도록 게임을 열심히 해서 한번 이겨보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아주 활기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노기한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노기환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강원도의 생생한 소식을 정성껏 전해드리겠는데요. 월요일마다 하는 그 생방송 1시간 전 분장실 라이브. 네. 예, 예. 수요일에 안 하는 게 천만 다행입니다. 네, 제가 수요일에 나온다는 게 정말 잘하는 거구나. 그래도 이런 제가 생각이 수요일 드네요. 날 이분이 네. 오실 때마다 기대가 네. 많이 되는 게 왜요? 또 이분 나오실 때 댓글 메시지 많이 쏟아지거든요. 맞아요. 저 오늘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너무 큰 기대는 큰 실망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오늘 첫 번째 소식을 보시면 두 분은 물론이고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좀 침샘을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킹크랩의 제왕
킹크랩의 제왕이 아니죠. 갑각류의 제왕. 예. 킹크랩. 그리고 왕중의 왕 대게를 만나고 왔습니다. 러시아에서 갓 잡아 올린 킹크랩과 대게가 동해항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네. 제가 만나고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예. 맛있는 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찾아간 곳은 강원도 유일의 국가관리 항만인 동해항. 아침에 막 입항한 러시아어선 한 척이 보입니다. 동해항에 나왔습니다. 러시아에서 대게와 킹크랩이 많이 왔다 그래서 제가 동해항에 왔는데요. 사실은 제 마음 같아서는 직접 제가 러시아에 가서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몇 날 며칠만 배를 타고 러시아까지 가고 그 생생하고 싱싱한 광경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이렇게 동해항에 나왔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저 배 안에 무려 100톤이나 되는 킹크랩과 대게가 가득 실려 있습니다. 자, 오늘 맛있고 건강한 킹크랩과 대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압도적인 비주얼, 맛도 크기도 킹. 오늘 주인공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식재료 킹크랩과 대게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일제강점기로 가면 삼척에도 킹크랩 통조림 공장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데요. 지금은 전량 수입하는 킹크랩 그리고 러시아산 대게. 여름에도 만날 수 있는 귀한 맛의 진객을 찾아 떠나볼게요. 집중해서 보십시오. 좀 힘들 것 같아요. 왜요? 거대한 지금 안 문이 열리고 노기환 리포터가 웅장하게 등장한 곳은 부평공단 내에 있는 보세창고입니다. 수입 수속이 끝나는 동안 관세 부과를 잠시 유예하기 위해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죠. 촬영일 하루 엄청 전날 넓습니다, 도착한 킹크랩과 대게가 수조를 가득 메우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닷새만에 도착해 높은 신선도는 기본, 벅찬 비주얼은 덤입니다. 크기가 엄청 차갑네요, 바닷물이. 수온이 보통 도식 적수온이 네. 한 1에서 한 2도 정도. 그럼 얘네는 어느 정도 깊이의 바다에 사는 거예요? 수심 한 300에서 한 네. 500m 정도. 심해에서? 네, 심해에서 이렇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산 킹크랩이잖아요. 네, 러시아산 그럼 이게 킹크랩입니다. 어느 바다에서 잡혀온 겁니까, 지금? 이게 그 오츠크 해역하고 베링 해역. 거의 뭐 딱 보니까 오치크에처럼 생겼더라고요. 네. 요새 장마기전 아닙니까? 네, 이게 그렇습니다. 오치크 파라니까. 파란색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장마 거죠? 설명하고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게들아 예. 되게 재미없지. 이야, 대게가 근데 진짜 깨끗하게 생겼네요. 네네네. 대게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킹크랩이랑 네. 서식 적수온은 거의 뭐 1도에서 2도 정도. 대게도 그럼 그 뭐 오치크의 베링의 이쪽에서 잡아온 아니, 겁니까? 대개는 이제 그 러시아 전역에서 이제 골고루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 연해 지역도 있고, 뭐 저쪽 사할린 이런 쪽에서도 뭐 골고루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뭐 블라디보스톡에서 네네네. 예. 일단 보세 창고에 들어오면 반출 불가. 그렇군요. 세관의 통관과 식약처의 검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각 밖에는 전국에서 출동한 8호차들이 대기 중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러시아산 킹크랩과 대게 90%가 동해항에서 수입됩니다. 10마리 가운데 9마리가 저기서 나가는 거예요. 크다. 정말 크네요. 네. 이 정도면 몇 킬로죠, 이게? 4kg 이상? 이게 4kg 이상이에요? 기다리는 소비자들을 열심히 위해 했습니다. 통관이 끝나면 최대한 빠르게 작업을 하는데요. 아니 커 보이는 이관 게 씨도 그한테 일손을 얼굴도 tap니다. 큰데 그걸 가리잖아요. 오늘 상자에 6에서 8마리 정도가 영수가 들어가고 잘하네요. 움직이지 인정합니다. 않게 뒤집어서 가져옵니다. 개판이라고. 근데 여름에는 여기 시원해서 일하기 좋네요. 예? 물도 시원하고. 이렇게 담긴 킹크랩과 대게는 조심조심 지게차에 실려 드디어 마지막 관문으로 옮겨집니다. 출고 전에 물기를 빼고 무게를 잰 후에야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답니다. 신선함이 관건인 만큼 작업자들의 손길도 더욱 분주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몇 톤이나 싣고 가십니까? 2톤 정도 실을 겁니다. 2톤. 네. 어디로 가세요? 인천으로 갑니다. 인천으로 가시는군요. 예. 오늘 킹크랩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전부 다 A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급. 네. 전국 각지로 대게와 킹크랩들이여 전국 방방곡곡으로 출발!
이제는 맛을 봐야죠. 동해시에서 운영하는 킹크랩 대게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브라운. 브라운 킹크랩. 네, 요거는 블루 킹크랩. 네. 킹크랩은 보통 블루, 브라운, 레드, 하나사키 킹크랩 그게 4가지가 유통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가장 상급으로 유통되는 건 레드 킹크랩으로 주로 들어오는 시기는 9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블루 킹크랩은 버터 향이 나는 게 특징이고 하나사키 킹크랩은 뾰족뾰족 돌기가 있어 구분이 쉽죠. 처음 알았어요. 가슴살 쪽에서 이런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당연하죠.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제 그걸 좀 이렇게 감지를 하는데 일반인들은 뭐 거의 뭐 그래서 직접 먹어보기로 합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오늘의 픽은 브라운과 블루 킹크랩 각 한 마리, 맛의 미묘한 플러스 차이를 대게 4마리 찾으실 수 되시겠습니다. 아, 그럼요. 이곳에 오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싱싱한 대게와 킹크랩을 맛볼 수 있어요. 일단 삶기 전에 킹크랩 관절에서 물을 빼는데요. 그래야 짜지 않아요. 오픈된 주방에서 직접으로 쪄내는 광경을 지켜보는 것도 재미. 찜통에 20분을 찌고 5분 뜸들이면 완성. 감탄을 자아내는 완벽한 주황빛 자태가 선을 보입니다. 먹기 좋게 손질된 킹크랩과 대게로 본격적으로 비주얼에 취해볼 시간. 와,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푸짐하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싼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러시아 색깔이가 휘어졌네요. 킹크랩입니다. 일단 냄새가 그냥 그 바다 깊은 데서 사는 갑각류가 갖고 있는 그 냄새. 그걸 몰라요? 딱 냄새인가요? 우리 황 PD는 잘 몰라요. 갑각류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못 먹습니다. 이건 잘 됐네. 제가 지난 방송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황 PD 살 빼야 합니다. 잘 된 일이죠. 예. 야, 속살 보세요, 속살. 핑크색 속살 좀 보세요. 저 드신 거예요? 당연하죠. 대게에 꽉 찬 살로 한번 저 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버터 향이 난다는 블루 킹크랩 그 저게 집게 버터 향이 난다는 살로 거잖아요. 한번 그렇죠. 진짜 맛있어요. 내장과 어우러져 은은한 향이 더 좋은 대게 몸통살로 내장 비주얼 빠집니다, 완벽 지금. 싹쓸이. 팬입니다. 먹방 전문가답게 진지하게 그만하세요. 향부터 음미해보는데요. 킹크랩 몽둥이 들고 있지만 말고 아이스크림 맛 좀 같아요. 보세요. 먹어요? 먹을 것 같은데요? 김감독 먹고 싶지. 좀 약 올려서 먹으려고. 제가 올해 봤던 기환 씨 표정 중에 가장 작네요. 씹을 때마다 푹 진짜 받치는 맛있어요. 눈물. 예. 악뮤, 녹아내리나요? 악뮤. 맛으로 실패할 확률 웃음이 제로라는 나온다. 킹크랩 아닙니까? 되게. 보이십니까? 사실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땐 가족들이 많이 생각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새빨간 거짓말. 너무 맛있으면 생각도 안 하고 생겨요.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입을 다물 수 없는 그 맛. 4kg 브라운 킹크랩이면 큰 기환 씨 얼굴도 다 가려집니다. 게살 뜯고 난 후 하이라이트는 빠질 수 없는 킹크랩 게딱지 저것도 드시는 볶음밥. 거예요? 당연하죠. 다 먹었습니다. 어쩜 좋아요. 얼마나 맛있게요? 한입 먹으면 보는 사람은 그저 침이 꼴딱꼴딱. 노기환 리포터 전생의 나라로 이거 뭐예요? 라면. 얼마나 맛있게요? 이것도 드시나요? 대게라면으로 오늘 먹방의 기환 씨 대미를 정말 장식합니다. 출연료 받으셨습니까? 예? 출연료 받으셨어요? 겨울엔 국내산 홍게가, 가을은 동해 러시아산 킹크랩과 대게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동해로 많이 놀러오세요. 야, 제가 촬영 때문에 며칠 전에 먹은 거잖아요. 예. 며칠 전에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먹고 싶습니다. 본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또 먹고 싶어요. 저 진짜 맛있습니다. 예. 정말 맛있고 내가 정말 복을 받은 인간이구나. 행복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촬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킹크랩 그 게딱지 밥, 네네네. 볶음밥. 예, 마지막에 그리고 나왔던 대게라면. 라면. 정말 맛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포함해서 네. 저나 명수 씨나 상당히 고통스럽거든요. 네네. 지금 너무 배가 고프고 먹고 싶은데
기환 씨 뭐 가져온 거, 뭐 대게라도 좀, 뭐 다리라도 좀 다 가져온 먹어서 거 갖고 올 게 없잖아요.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껍데기도 미안합니다. 가져오신 게 없으시고 네, 사실 네. 카메라 불이 켜지기 전에도 네. 대게를 먹고 왔는데 너무너무 맛있었다고 정말 자랑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카메라가 없는 상태에서도 자랑을 했다는 건 네. 이거 찐이라는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저도 질 수가 없죠. 시세를 알아보고 이제 네. 사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게 이제 사시사철. 네. 러시아산 저 킹크랩과 대게가 동해안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6월부터 11월까지 네. 금어기입니다. 네. 근데 러시아에는 금어기가 없거든요. 네, 1년 내내 이렇게 어획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암컷 킹크랩 조업은 이제 러시아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 먹은 건 다 수컷들인 거죠. 네. 제가 이제 시세를 알아봤는데 네, 네. 얼마입니까? 촬영 당일에 킹크랩이 1kg에 49,000원이었습니다. 비싼 거 드셨어요? 네, 49,000원이었는데 네, 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배가 좀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시세는 오. 네. 5만 원이 조금 넘었거든요. 저렴하게 드신 거네요? 네. 근데 이 시세가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싸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동해에서 먹는 킹크랩과 러시아산 킹크랩과 대게가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아. 곳이다.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자랑을 하시네요. 맛도 맛인데요. 또 이 게에는요, 뭐 키토산이나 또 타우린 같은 이렇게 몸에 좋은 성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 얼마 전에 중복이 지났고 말복되는 이 여름철 대게와 킹크랩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노기한 우리 MC의 네. 맛있는 이 먹방 잘 봤습니다. 네, 너무 부러워하시네요. 부럽네요.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괴로워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저도 네. 먹고 싶어요. 저곳은 정확히 어디죠라고 궁금하신 사항도 있으실 텐데 그럼요. 만약에 보내주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네. 카카오톡 채널 여셔서요. 저희 생방송 강원365 검색하시고 네. 강원365로 친구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아하.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메시지도 전해드리고 또 답변도 해드릴게요. 네. 자, 다음 소식 만나보기 전에 네. 채널 소통이 또 할 수 있는 곳 한 가지가 있잖아요. 자, 어느 곳이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한 네. 시간 동안 저희 생방송 강원 365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생방송 강원 365 입력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나도 저런 거 먹어봤다. 네. 먹고 싶다. 뭐 이런 사연들. 노기한 리포터가 좀 부럽다, 얄밉다 이런 사연들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맛있게 먹었는데 왜 얄밉습니까? 너무 예. 맛있게 드셔서 네,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예. 키토산, 타우린 많이 들어있는 게를 드시고 오셨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뭐 건강에 좋은 것을 좀 좋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자, 지역에서 자연의 역사와 자연 경관을 보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걷기 대회가 열렸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아침 일찍 운동화를 단단히 조여매고 마음의 각오 또한 단단히 다지는 그녀. 지혜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좀 제대로 걸어보려고요. 사실 혼자 걸을 게 아니라 이 원주를 사랑하고 또 걷기를 사랑하는 분들이 오늘 걷기 대행진을 하신다고 해서 여기 나왔거든요. 이럴 시간이 없어요. 얼른 만나 뵙고 저도 오늘 굳게 마음 먹고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원주 시민들이 함께 참가해 걷기를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갖는 걷기 대행진.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출발을 앞두고 참가대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우리 원주의 상징인 원주시청을 우측에서 돌아서 가면서 아직 원주의 소녀상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 있어요. 그 앞을 지나갈 겁니다. 크게! 오늘의 코스를 향해 출발! 지역의 자연경관은 물론 문화와 역사와 함께 걷는 원주사랑 걷기 대행진. 시청 공원에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을 지나서 걷기를 향한 도전을 다시 한번 다지는데요. 올해도 열렸습니다. 원주 사랑의 걷기 대행진 어떤 행사인가요? 원주 사랑 걷기 대행진은 전국 24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은 원주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고요. 2005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16회째 맡고 있습니다. 매년 원주의 시민들 혹은 원주의 출향 인사들 혹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100여 명이 일주일간 150km에서 100km를 걷는 그런 행사이고요. 이제 6박 7일간 하루에 한 20km 정도, 또 짧을 때는 산을 갈 때는 한 9km 정도를 걸어서 저녁 때 돌아오면 걷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인문학 강의라든가 요가, 그다음에 코어 운동, 그다음에 또 한방 진료, 치료도 겸하는 그런 종합적인 건강 힐링 운동 캠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상쾌하고 활기찬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데요. 드디어 본격적인 코스에 돌입합니다.
원주의 도심산, 봉화산에 오르는 이들의 발걸음에서 벌써부터 남다른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자연이 주는 아침의 향을 마시며 한 발 한 발 오릅니다. 사실 이 걷는다는 게 늘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 걷기의 중요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걷기가 예전에는 운동이라는 의미보다는 이동이나 운반수단이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점차 현대인들이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잃어버리니까 굳이 또 걷기라는 운동을 택하게 된 그렇게 이제 아마 역설적인 거고요. 그래서 걷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뭐 생활 속에서 운동이라는 거는 이미 지나갔고 어쩌면 도보 관광이나 도보 여행이라는 그 최고의 인간이 필요한 요구를 충족해주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주의 명품 숲길의 안내를 받으며 두 발로 그동안 굳었던 몸을 풀어보는데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온몸을 감싸는 초록의 시원함이 이들의 건강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충전시켜줍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 웃음이 떠나지 않는 이들의 얼굴에서 걷기가 주는 매력이 무엇인지 짐작케 합니다. 이렇게 꿀맛 같은 휴식이 주어졌을 땐 쉬어야죠. 쉬다가 쉬는 거예요. 아니 그래요? 네. 아니 얼마나 즐거우시면 쉬지 않고 또 늘 즐거워요. 그래요? 아니 지금 걸어보니까 지금 오늘 걷는 코스도 굉장히 좋거든요. 숲길에. 네네 너무 좋죠. 네. 원주든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걷기 좋은 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무척 많죠. 네. 걸어야지만 볼 수 있는 길. 네. 그러면 이번에 걷기 대행진 이렇게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걸으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는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 어떤 이익관계 없이 걸을 수 있는 게 힘들잖아요. 생활하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런 거 없이 모두 똑같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걸으니까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걷기를 통해 쉬엄쉬엄 자연을 만나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생각들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건강은 물론 자신의 삶에 진정한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 원주사랑 걷기 대행진에 참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걷기 일정이 무사히 끝내고 단원들이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하루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닌가요? 걷기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상식과 정보를 얻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깨, 골반, 무릎, 정강이까지 일직선으로 잡아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근육들, 이런 힘을 키우는 게 바로 코어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박 7일을 걷다 보니 매일 저녁 요가로 굳은 근육들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고 하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걷고 왔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 걷기와 코어 운동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예. 대부분 요즘에 많이 선분적으로 코어 운동에 대해서 많이 끄는데요. 이 코어가 어떻게 보면 걷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운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코어라는 게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걸으시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운동이고 이 중심을 잡아줌으로 해서 상체와 하체, 그 다음에 더욱이 걷기에 가장 중요한 하체를 많이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발목 강화라든지 무릎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잡아주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운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걷기 캠프는 단순한 걷기 운동이 아닌 내 몸에 귀 기울여 몸의 변화를 느끼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진정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걷기 사랑 대행진 여러 번 참여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아버님은 몇 번째 참여하시는 거세요? 14번째 해요. 오, 아니 이렇게 매해마다 참여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 걷기가 나는 이게 체질에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모든 운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벽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도 무너뜨릴 수가 있고 그래서 좋아요. 흡족한 풍경을 따라 나만의 추억을 만들고 새로운 목표를 다지는 건강 대행진. 자신과 가족의 건강, 지역의 행복을 위해 참가한 단원들. 이들의 열정과 도전에 박수를 보내는데요. 다음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
내년에 함께 만나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원주에서 걷기 대행진이 열렸습니다. 일정 내내 좀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걸으셨어요. 저도 함께 동참해 봤는데 힘들긴 했지만 걸으니까 좋긴 좋네요.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부터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저질 체력 극복하고자 오늘부터 걷기 시작합니다. 자연 속에 흙을 밟는 것 자체가 엄청난 힐링 아니겠습니까? 네. 자, 원주사랑 걷기 대행진 6박 7일간 100km 코스 단원, 전원 모두 무사히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 행사도 기대가 되는데요. 명수 씨, 다음 내년도에는요. 네. 우리도 함께 참여해서 걷기 한번 주파하시죠. 비록 제가 누워있는 걸 좋아하지만 보니까 저도 한번 걸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예, 우리 예. 주변에 돌아보면 힘들지 않게 걸을 수 있는 곳들 참 많잖아요. 네. 날이 좋은 때에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길 한번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4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네. 채널에서 강원 365 검색해 주시고요. 친구 추가해 주시고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생방송 강원 365 입력하셔서 1시간 동안 생중계 함께 즐겨주시고요. 특히나 다음 주 월요일 5시 30분 분장실 생방 강원 365 1시간 전 분장실 유튜브 생중계도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분장실에서는 어떤 모습 펼쳐질지 큰 기대 걸어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요 경북 포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송도, 포항에서도 송도로 떠나볼 텐데요. 예. 송도 솔밭의 아름다운 역사와 푸르른 에너지 그리고 바다 향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과 나무들. 그 속에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보석 같은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푸른 바다와 더 푸른 숲의 하모니. 포항이 품은 아름다운 자연이자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쉼터. 송도 솔밭으로 산책 나갑니다. 오늘 찾아온 숲은요, 포항을 대표하는 숲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송도 솔밭이에요. 그렇죠. 솔밭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보통 이제 숲이라고 하면 솔숲이라고 해야 되는데 소나무들은 이게 모여 있는 것을 꼭 숲이 아니라 밭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곳을 송도 솔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밭이군요. 예. 사실 이곳에 오면은 소나무의 향기도 있지만 바다 향기도 같이 느낄 수가 있잖아요. 사실 저희들이 숲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포항이라고 하면 먼저 떠올리는 곳이 바다죠. 그렇죠. 하지만 이곳은 바다에 근접해 있는 숲, 바다랑 같이 있는 숲이어서 좀 특이한 곳입니다.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은 포항 시민들에게는 기억을 그리고 관광객분들에게는 추억을 만들어내는 곳 바로 송도 솔밭. 지금부터 걸어보죠. 그러시죠. 가시죠. 예. 포항에서 나고 자랐다면 송도 솔밭으로 소풍 갔던 기억들이 있을 텐데요. 명사 심리로 사랑받던 송도 해수욕장이 백사장 유실로 그 기능을 잃으면서 이곳 솔밭을 찾는 발길도 줄게 됐죠. 긴 세월이잖아요. 예. 긴 세월 동안 포항 시민분들과 함께 변화했고 또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일단 이 송도 솔밭 시작이 궁금합니다. 이곳이 송도라고 해서 지금은 섬인데 네.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이곳은 대송면 송정동이라고 해서 내륙이랑 연결돼 있던 곳이에요. 그게 이제 1930년대에 형산강 수로가 바뀌면서 송도가 이게 섬이 되었는데 당시 이름은 향도동이었습니다. 그래서 1931년에 이곳이 해수욕장이 개장을 했는데 그때 이름도 향도해수욕장이었고요. 원래는 이 지역은 황무지였어요. 네. 그건 이제 1910년대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여기 이제 나무를 많이 심어서 이렇게 되었고 이후에 우리가 광복 후에 소나무를 많이 심어서 지금처럼 울창한 송림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한때는 이곳에 이제 소금이 많이 나서 소금 굽는 마을이다. 그래서 염동골이라고도 불렸던 곳이 이곳 송도입니다. 염전도 함께 있었던 지금 생각하면은 야 그때 그랬었지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때 그랬었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뭐 퍼레이드도 하고 이런 기억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곳은 포항의 문화가 함께 해왔던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포항 개항제 때 미스 포항 선발대회가 있었고요. 네. 미스 포항에 선발된 분들이 카프레이드를 옛날에는 했었잖아요. 이곳 송도까지 카프레이드를 하고 또 여기서 사생대회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그러한 포항 문화가 함께 해왔던 곳이 이곳 송도예요. 공기 좋은 곳을 걷는 것도 좋지만 기억이 있는 곳을 걷는 느낌은 또 다르잖아요. 송도는 말 그대로 기억과 삶을 걷는 공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야. 고운 백사장과 깨끗한 바다로 동해안 3대 피서지로 꼽혔던 송도 해수욕장.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송도의 바다와 솔밭은 포항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송도 솔밭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숲을 가꾸고 사랑하는 이 마음들이 모여서 송도 솔밭에 새로운 전성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평소 저희가 숲에 오면은 낙엽이 곱게 쌓인 모습들도 볼 수 있는데 오늘 솔밭에는 좀 깔끔해요. 단장을 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있을까요? 소나무는 이제 되게 침엽수라고 하죠. 우리가 낙엽은 보통 활엽수 림에 가면 많이 있는데요. 네. 소나무도 낙엽은 사실 떨어져요. 이곳 우리 송도 솔밭도 낙엽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러한 낙엽들이 켜켜이 쌓이면 이게 부엽토가 되어서 소나무가 자라는데 필요한 균근이 잘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소나무를 가꾸는 목적에서 이러한 부엽토를 끌어낸 거죠. 오래된 낙엽을 끌어내서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숲을 살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숲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시민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게요. 좋은 모습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도심과 가까운 이런 숲들은 역할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많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마을 숲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의 장소, 그리고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가 되었죠. 예를 들어 단오 때 그네를 메고 그네를 탄다든지 여름에 수박을 먹고 그늘을 더위를 식힌다든지 그러한 곳인데 원래 이제 이 마을이 우리 이제 숲이랑 멀어지면서 그러한 기능이 좀 많이 상실이 되었는데 이곳 포항 송도 송림은 이 시와 가까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곳에서는 그러한 마을 숲의 전통적인 기능 그런 축제의 장소 기능을 하고 있었죠. 2018년부터는 이 포항 거리 축제가 이곳 송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 도시 공원으로 만들어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여기서 휴식도 취하고 만남의 장소도 갖고 그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관광객들에게는 바다와 함께 솔밭을 거니는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톡톡해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울창한 솔밭에서 내뿜는 푸른 에너지. 하지만 송도 솔밭의 매력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16년 송림 테마거리 조성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까지 겸비. 이제 도시 속 힐링 여행지로 부상했습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와서일까요? 많은 시민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으로서의 기능도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송도 솔밭의 역사가 이제 100년이 넘어서거든요. 100년 동안에 많은 어떤 변화를 해왔는 것이 이곳 또한 송도인데요. 요즘처럼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정말 이게 공원화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숲의 기능으로만 본다면 이제 좀 더 이런 인공물들이 과연 숲에 이렇게 존속하는 환경적인 면에서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역할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공원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누리고 더불어서 숲을 아껴가는 과정들도 함께 고민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은 도심과 가까운 송도 솔밭에서 힐링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포항 시민들에게 언제나 넉넉한 품을 내어주던 송도 솔밭. 100년을 함께 해온 것처럼 앞으로 100년도 포항의 푸른 보석으로 빛나주길 희망합니다. 여름 내 고생하는 우리 와이프도 화이팅! 강원 365도 화이팅! 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요, 기완 씨가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소식을 준비해봤거든요. 제가요? 네. 네. 평소에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라떼. 하시고 좋아하시잖아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시 보는 춘천의 80년대 소식 준비해봤어요. 저,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고요. 늘 미래를 살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인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건 네. 80년대 무슨 소식인데요? 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바야흐로 1983년 대한민국과 중국이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냉전 시절을 보냈던 그때 춘천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추억 속으로 함께 떠나시겠습니다. 춘천역 앞에 위치한 구 캠프페이지 부지. 춘천 시민의 쉼터로 사랑받는 이곳은 1951년부터 2005년까지 50년 넘게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곳입니다. AFKM 방송이 흘러나오는 춘천 속의 아메리카. 군용 헬기가 쉬지 않고 이착륙을 반복했던 이곳에선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민항기가 떨어졌을 때 저는 지금 그 위도라는 데를 이제 애들하고 그날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을 데리고 위도를 갔는데 한참 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유 기자 유원진의 방송이 자꾸 나오는데 회사로 빨리 전화를 해달라. 1983년 어린이날. 위도 배터는 소풍 나온 가족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신문지를 깔고 앉아 먹는 김밥은 얼마나 맛있던지. 그 신문지에 오늘 이 시간이 대문짝만하게 실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후 2시경 춘천 상공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비행기. 당시 한국과 외교 관계가 전혀 없던 중공의 민항기가 난데없이 춘천의 캠프페이지에 불시착한 겁니다. 중공 민항기가 남한 땅에 착륙한 건 건국 이래 최초의 사건. 당시 이 민항기는 중국 심양에서 상해로 가던 중 6명의 납치범들에게 하이제킹 당했고 1200m에 불과한 짧은 헬기용 활주로에 아슬아슬하게 내려앉을 수 있었습니다. 안에는 105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이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 어린이날 터진 국가 비상사태에 100여 명의 국내외 취재진이 몰려들어 속보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적대국인 중공인민들을 우리 동네에서 보다니. 춘천 시민들 역시 너도 나도 캠프페이지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전쟁 이후 이렇게 큰 사건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납치범들의 요구사항은 대만으로의 정치적 망명. 당시 TV방송을 시작한 지 겨우 4개월 된 춘천 MBC 취재진에겐 놓칠 수 없는 초대형 특종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개개인에게 연락할 수단도 없던 시절. 휴일이었지만 1시간 만에 보도국 전원이 현장에 긴급 출동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찍은 그 사진이 세계 특종을 했다. 그때 우리의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것이 NHK가 받아서 전 세계로 전송을 하는 바람에 우리의 화면이 전 세계 특종을 했었던 것이 바로 83년 5월 5일 민항기 사건이었다. 위태롭게 멈춰있는 중공 민항기는 연일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캠프페이지가 위치한 춘천시 근화동 일대는 취재진과 구경꾼으로 장사진을 이뤘고 철저하게 통제되던 캠프페이지는 국방부 공식 발표 후 각 언론사별 1명의 기자만 출입이 허용됐습니다. 다행히 비행기 안에선 총상을 입은 2명의 승무원 외에 모두 무사하다는 소식이 철조망 밖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3일 후인 5월 8일. 没清，那个得拿走吧，得拿上去吧，啊。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공 측에서 33명의 협상단이 입국했습니다. 양국 대표든 봉이산 아래 세종호텔에 모여 승객과 기체의 중국 송환 문제를 두고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 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 테이블에 앉게 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살얼음판 같은 냉전의 시대. 이번 사건으로
마침내 한중 수교의 첫 단추가 이곳 춘천에서 끼워진 겁니다. 승객 문제가 해결되니 남은 건 비행기 문제였습니다. 중국 관계자들은 급히 캠프페이지안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기체 송환을 위해 현장에 투입된 양국의 항공기 기술진과 조종사들. 비행기는 불시착 과정에서 활주로를 벗어나 잡초밭에 바퀴가 처박힌 상태였습니다. 우선은 비행기를 활주로로 옮기는 게 급선무. 한국의 대한항공 기술진이 기체를 견인하고 곧이어 무게를 줄이기 위해 좌석을 모두 떼어내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캠프페이지의 활주로는 민항기의 정상적인 이륙거리보다 650m가량 짧은 상황. 그때 활주로가 짧기 때문에 만약에 가다가 부딪히면은 지금도 공주천 주해방, 지금은 철로길이지만 발 맞은편에 옛날에 금나름 사무소가 있었는데 거기 전부 금나름 주민이 살았는데 그 주민들을 전부 피란을 시켜서 아침부터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비행기 뜨는 날인데 비행기가 만약에 활주로가 짧아서 부딪히게 되면은 여기는 불바다가 되니까 전부 피란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시착 열흘째. 민항기가 춘천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취재반 나와주세요. 네네. 지금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공공기지입니다. 지금 그 비행기 움직이는 거 보고 계시죠? 네네. 네, 이륙 준비는 만전을 기하고 이제 이륙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네, 그런 말이죠. 지기자 저희가 주 엔진 3개가 완전히 시동됐습니다. 요란한 경험이 있습니다. 요란한 경험 속에서 이제 잠시 후에 이곳을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약 1000m 지점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떴죠? 네. 활주로 드디어 떴습니다. 네, 살짝 떴군요. 네,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박수를 보내고 있는 이거 주변의 주민들. 네, 완전히 성공입니다.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떴습니다. 해가지고 올라갔대.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 저 사막산 쪽으로 사라지는 그 비행기의 뒷모습, 연기를 뽑은 그 뒷모습이 아련히 생각이 나면서 그래도 이때가 중국 여행도 우리 자유스럽게 이제 물꼬를 텄으니까 중국과의 물꼬를 타는 시초가 되었다 하는 자부심으로 그때 아련하게 비행기의 뒷모습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냉전 시대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얼음 같은 국제관계를 훈훈한 인간미로 녹였던 그때 그 시절. 서울 구경도 시켜주고 컬러 TV도 선물해주고 이런 한국의 따스한 정은 한중 교류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제는 추억이 된 그 사건. 떠올릴 때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네. 신기한 건요. 적국 사람들이 어린이날 갑자기 나타났는데 따뜻하게 대접해주고 고국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줬다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저때 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중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네. 사실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근데 사실 저 때 저 국민학생이었어요. 그 당시 국민학생이었는데 보니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네, 저 때 냉전 시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대만은 자유중국, 그리고 지금의 중국은 중공이라고 불렀었던 시절이었죠. 역시나 이렇게 기억이 나신다고 하죠.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기억이 너무 많이 나네요. 보면서 계속 맞다 저랬지, 봤다, 뭐 생방 봤다 이런 말 했던 것 같습니다. 기한 씨. 맞죠? 예. 생생하게 생각이 나네요. 아니, 제 세대 때는 아무래도 요거가 익숙했기 때문에 이 춘천 라떼를 통해서 저 시절엔 저랬었구나. 저렇게 중국에 적대감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시간 동안 준비한 소식을 모두 보내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방송 강원 365를 즐기셨는지 지금부터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유튜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멀티플레이어님께서 강원 365 애청자입니다. 이제 충북 제천에
제천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너무 좋아요. 오, 강원도 외 타 지역에서 네. 제천에서 저희 방송 보시고 이렇게 유튜브로 댓글까지 달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감사드립니다. 프로그램이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계속해서 다음 메시지 만나볼까요?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킹크랩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하고 박수인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또 주한양님께서 방금 방송에서 킹크랩과 대게 먹는 곳 주소와 상호 알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박미영님께서도 사연 주셨습니다. 판매점이 어딘지요? 네, 킹크랩. 님도 주셨고요. 이름이 뭔가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예. 답장 다 보내드리는 거죠? 그럼요. 아니,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네. 킹크랩과 관련된 이 아하.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네. 계신데, 아무래도 네. 제가 또 기대했잖아요. 방송 네. 시작할 때부터 노기현 리포터가 오는 날에는 네, 분명히 메시지가 쏟아진다, 댓글이 쏟아진다. 오늘도 역시나 네. 쏟아집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사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네네. 싶지만 네. 방송에서 뭐 이렇게 주소 같은 거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답장 보내드리는 거죠. 그렇죠. 저희 PD가 개인 개별로 맞춰서 다 답장을 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생방송 강원 365 시청해 주시면서 이렇게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편하게 저희에게 댓글 이용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노기현 리포터가 혼자 킹크랩 맛있게 먹고 있던데 저건 어디예요? 너무 얄미워요. 뭐 이런 댓글들 예시로 그렇죠. 제가 전해드린 거거든요. 이런 네.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유튜브 댓글로 또 짱구는 네가 말려님께서 누가 MC 좀 노 MC 말려줘요. 맨날 맛있는 거 혼자 드시고 맞아요. 저녁 식사 시간에 너무하네요. 오늘 식욕 뿜뿜. 네. 너무 하셨어요. 너무 하셨어요. 네, 짱구는 초코비도 좋아하지만 강원 365도 좋아합니다. 예쁜 누나들이 많이 나와요라고 예쁜 하셨는데 누나들? 예쁜 누나들은 여기 이제 예쁜 여성분 누나? 한 명 있는데 네, 짱구는 죄송합니다. 네가 저분을 말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도 말릴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킹크랩 많이 드시고 오신 노기현 리포터께서 1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하여튼 관심 감사드리고요. 네네. 지루한 장마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맛있는 것도 드시고 네. 그리고 장마철에 마음도 좀 눅눅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내 마음은 어떤지 좀 마음 건강도 한번 신경 쓰시고 그렇게 좀 즐겁게 이 계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원 씨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날씨 덥습니다. 네네. 이럴 때일수록 저희 생방송 강원 365 시원한 집에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또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저희와 소통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소통할 수 맞습니다. 있을까요? 자, 유튜브 검색창 이용하셔서요. 생방송 강원 365 혹은 원주 MC 프로그램 채널 검색하시면 1시간 동안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즐기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30분에는요. 생방송 강원 365 생방 1시간 전 유튜브 생중계가 펼쳐집니다. 다음 주 분장실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는지 큰 기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에는 어떤 게임으로 어떤 벌칙을 받게 될지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